지금 야당 의원들 가운데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조금 모자라서 제가 아마 제일 낫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각자 그 의원들 나름대로 자기 역할 영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역할 이런 일을 하시고,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일이 검사고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찾아나가는 이런 일들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찾아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게 대통령 그 자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물으셨는데요. 지금 역대 정부들이 전부 그 잘못된 경로를 밟아 나간 게 대통령 친인척 비리 때문에 정권들이 거의 그 막판에 뒤집히거나 뭐 이런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친인척들에 대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제도를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고, 또 그 특별감찰관의 임명이 안 되면 그 사이에 공백기에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자제들을 챙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혀 챙기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과거 정부처럼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 되고, 확실하게 견제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아들, 딸이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거론됐던 것들이 다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야당 의원들한테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들이나 딸이나 간에, 아니 태국 왜 갔냐고 묻는 데 대해서 그거 답변해야지, 야당 국회의원 고소하고 그럴 생각이 어디 나옵니까? 그리고 또 아들이 야당 국회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하루 저녁에 뭐 밤 써가지고 제가 뭐 무슨 건국대 총장을 뭐 불러내서 뭐 대기시키고 뭐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니고 그건 여당 의원이 불렀다는 거 다 드러나고, 본인이 뭐 저한테는 안 했습니다만 국민들에게는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이면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뭐 선호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죠. 대통령 외손자가 서울대병원에 갔다고 하자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상적인 경로를 해서 갔다고 그렇게 시원하게 해명하면 됩니다. 왜 방역수칙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그거 언제 입국했기 때문에 방역수칙은 뭐 어떻게 됐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고소부터 하고 뭐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하고 협박이나 하고, 이건 지금 정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가 우리나라 최고 큰 두 도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한 분은 자살하고 한 분은 스스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퇴해서 지금 보궐선거가 지금 시작되게 됐습니다. 두 분 시장께서 했다는 이 성추행 자체도 놀랍고, 이렇게 성추행을 저지른 당에서 또 후보를 내서 다시 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도 참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의 뭐 독재에 가까운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 집권층이 되면은 권력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
이게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도 시장이 되고 나서 부하 직원, 여직원들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금 휘두른 게 이게 성추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의 이런 그 범죄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를 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의 그 권한이 이렇게 범죄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견제가 다 그 직권층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견제하거나 이 비판하거나 하는 기능이 지금 마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이제 그 영남공항이 무산된 데 김해신공항으로 가기로 했던 게 무산된 데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대구 경북 의원 중심으로 발의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 본래 김해신공항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는 대구 경북민들 뭐 그다음 부울경 이렇게 이제 5개 도시 자치단체장들이 통합해서 그쪽에 김해 쪽에다가 신공항을 하나 마련해서 관문공항으로 만들자 하는 걸로 합의돼서 추진했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덕도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으로 새로 이제 가덕법도 특별법이 이제 지금 법까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대구 경북도 김해 신공항이 갈 때 우리 그 대구 경북 도민들께서 굉장히 상심이 컸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밀양공항으로 만들어 갔으면은 좋았다. 대구 경북 도민들은 그쪽이 훨씬 좋지 않느냐. 부산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외국 공항 그 관계사가 평가한 것도 김해 신공항 다음에 이제 밀양 정도가 더 낫다. 뭐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 그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김해 신공항이 결정되고 나서 대구 경북 도민들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그 김해 신공항이 경제성이 제일 낮다고 하니까 그 국책 사업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대구 경북 신공항이라도 만들어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어떤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시도민들의 마음이 추스러져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산이 가덕도가 경제성도 없는데 저렇게만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에 상응하게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 신공항 특별법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시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저한테 이거 언론사들이 물어서 제가 거의 이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내용을 통합하는 데 대한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답변을 이제 늘 안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의 문제점이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제시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가령 이제 뭐 시장 도지사를 통합해서 한 분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뽑는 것까지는 이제 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청 도청을 합한 통합청사를 어디다 둘 거냐? 안동에 경북도청사에 둘 거냐, 대구시에 둘 거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무원을 그러면 통합을 했으니까 시너지 효과 내려면 공무원을 반으로 줄이든가 양쪽을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시청사, 도청사를 그대로 다 유지를 또 할 건지, 한 군데만 둘 건지, 또 제주도가 통합되고 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서귀포 시장인가는 또 임명직으로 또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통합되고 나면은 구청장들도 다 임명직으로 다 바꿀 건지 또 구의회는 없앨 건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명확한 포지션이 어떤 이게 제시가 돼야 그래야 이 통합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제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아무런 그림도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통합하겠습니다. 말만 이렇게 던져놓고 통합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럼 그 다음 뒷감당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확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걸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도민들 생각을 묻고 찬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합치면은 무조건 경제적인 관점에서 좋아진다고 뭐 그렇게 지금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아니 대구하고 경산에 이제 공장들이 있는데 통합했다고 해서 어떤 시너지가, 어떤 효과가 나오죠?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지금 뭐 통합만 되면 다 잘 된다고 하는 이런 뭐 강로는 지금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되고 뭐 그냥 다 총론만 가지고 이제 밀어붙여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 어떤 의도에서 지금 이게 기획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 기자 간담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시도민들 생각이 이제 대구 행정부시장을 민주당 출신을 이제 영입을 해서 지금 대구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렇게 운영하자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제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런 일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과정도 없었기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단호히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임명을 지금 해서 상당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대하고 있는 분들 생각이나 의견 이런 거를 제가 대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자면은 결국 이제 국회의원의 자격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 대구 시민들한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시장 후보로서 준비를 뭐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실제로 뭐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빨리 공급돼서 빨리 백신을 맞고 전 국민 면역 체계가 도입되는 것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경이 이제 올라와 있는 그 가운데 저희들 생각은 이미 이제 기존 작년에 작년 정기국회 때 550조인가 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아직까지 작년 본회의 때 통과된 550조 아직 집행되거나 시작된 예산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좀 줄이고 절약해내면은 그 돈으로 코로나로 힘든 분들께 일부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잘 찾아서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 속에 계신 우리 시민들 잘 이겨내 주시고 지금까지 큰 탈 없이 넘어올 수 있었던 같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 잘 대응을 잘 하도록 저희들도 머리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